선생님 이름은 초등학생들은 좀 있냐? 너는 오다가다 많이 본 것 같은데? 유채도 어디에서 많이 봤고. 자, 선생님 이름은 정승환이라고 해요. 앞으로 너희들 수학통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가르칠 선생님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하고 이따가 단톡방에 초대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하는데 가이드를 꺼내봐. 일단 여기 셀에서 조합 파트가 아예 빠졌거든. 이게 이제 고등학교 합 파트라고 생각해가지고 패스했나 봐.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려면 중복 조합부터 나와서 중복 조합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피면 되냐면 중복 조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이게 중복 조합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통계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76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76페이지. 앞에 조합은 이거 다 배우고서 그 분할 정도만 조금 알면 되거든? 일단 중복 조합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76페이지. 자, 중복 조합. 자, 제일 첫 번째 밑줄 그은 거 보이시죠? 자, 우리 경우의 세대에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과, 참외, 복숭아 중에서 5개를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약간 헷갈려. 야, 사과, 참외, 복숭아 중에서 5개를 산대. 여기서 사과를 구분 진다는 말이 없어. 뭐 네모난 사과든 뭐 세모난 사과든 똑같이 사과를 본다는 소리야. 자, 사과, 사과, 참외, 참외, 참외 이렇게 사는 거랑 참외, 사과, 참외, 사과, 참외, 사과 쓰는 게 의미가 없지, 그치? 따라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고, 여기 76페이지야? 76페이지. 그리고 순서와 상관없으니까 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과, 똑같은 사과를 여러 개 뽑았잖아? 똑같은 참외 여러 개 뽑았으니까 이것은 중복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중복조합 문제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 그럼 일단 어쨌든 문제를 풀긴 해야 되잖아? 자, 그거 한번 써보자. 사과, 그 다음에 참외, 그 다음에 복숭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총합하고 5개를 써야 돼. 물론 이 중에서 뭐 안 사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사실 이 문제 푸는 방법 이미 알고 있거든? 이렇게 풀면 될 거야. 그래서 5개, 0개, 0개. 괜찮죠? 다음에 4개, 1개, 0개. 다음에 4개, 0개, 1개. 다음에 3개, 1개, 2개, 0개. 막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다 셀 수 있기는 해.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원하는 이것에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설마 중복조합 파트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 세는 게 나왔을까? 지금 5개를 들렸지. 만약에 좀 종류가 많아지고 개수도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셀 수는 없다는 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사과, 참외, 복숭아 썼는데 우리가 이거 식을 치환할 수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 사과 개수를 x개라고 하고 참외 개수를 y개라고 하고 복숭아 개수를 만약 z개라고 하게 된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다 합쳐서 총 5개를 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이 우수가 될 수 없어. 마이너스 1개 살 수는 없으니까. 물론 0이 됐으면 사과를 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음에 y 값 또한 0보다 크거나 같고 z 값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데 굳이 왜 안 해 이거? 진짜. 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할게. 우리 사실 중복조합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방정식으로 치환할 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중복조합 문제라고 부르겠다는 의미가 된다. 괜찮죠? 종류는 세 종류, 총 5개를 산다. 근데 이 5개가 구분이 되지 않는 5개를 사시는 거예요. 뭐 세모사과, 네모사과 등 상관없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 그런 것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렇지? 근데 이 중복조합은 H라는 단어를 쓴대. H라는 단어를 쓸 텐데 앞에 세 종류가 있으면 3H5 이렇게 쓰게 될 것이다. 3H5. 자, 우리 해먹는 경우 이제 3H5가 도대체 어떤 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아이디어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럼 이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총 5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5개를 그렸어. 자, 5개를 그려놓고 이제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봤더니 칸막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겠습니다. 칸막이 문제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칸을 만들었어. 칸을 만들었으면 사실 이게 1개, 2개, 2개 쪼개지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x값은 1개, y값은 2개, z값은 2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네, 칸막이 이렇게 쳤으면 내가 만약에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 여기 3개, 요 칸막이 사이에 0개잖아, 그렇지? 여기 2개 있으면 이 말 뜻은 3개, 0개, 2개를 의미하게 된다. 괜찮죠? 따라서 우리는 동그라미 가게랑 2개, 5개랑 칸막이 2개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푸냐면 똑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A, 뭐 똑같은 거, 동그라미가 5개 있으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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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리고 칸막이를 만약에 B라고 하게 된다면 B, B. 이것을 배열해주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지. 이것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7패, 5패, 2팩이 이것의 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이것을 이제 조합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분명히 표시할 수 있어. 이거의 답은 다들 알고 있듯이 7팩, 5팩, 2팩이 되는 것도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이것을 만약 조합으로 표시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자, 그래서 7자리 중에서 5자리를 택해서 동그라미를 집어넣는 거. 괜찮지? 그럼 나머지 자리에 칸막이가 2개 들어가니까 CCO가 이것의 경우일 수가 있겠다. 실제 이것을 계산해보면 7팩분의 5팩, 2팩을 나와준 값이랑 완전히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괜찮지? 자, 그래서 이것의 경우가 바로 이 방정식이 해결되고 3HO 값은 바로 CCO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근데 이게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공유해 드리는데, 자, 5개니까 공은 5개인데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해? 2개. 왜냐면 3개 정도 나눴을 때 칸막이는 2개만 있으면 되니까 3개 필요하지 않겠지. 이게 문자 만약 4개 나왔으면 3개, 5개 나왔으면 4개가 필요하겠지. 항상 칸막이가 하나씩 줄어들지. 그래서 이게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이거 나온 배경은 5 공 개수, 그렇지? 문자는 3개 있으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해? 3개에서 이제 1개를 뺀 거만큼 2개까지 필요하지 않았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7하는 어디서 나냐면 둘이 더한 값에서 1을 뺀 값이 됐다는 얘기예요. 1을 왜 뺐을까? 칸막이 개수는 항상 문자보다 1개가 줄어들 테니까, 그렇지? 이 배는 공의 개수, 그렇지? 자, 그래서 3H호는 75다 라는 단어를 알 수가 있겠지. 자, 물어보자. 4H3은 뭐지 그러면? 당연히 3H3은 뭘까요? C가 되는데 이거 앞에 숫자는? 여기는? 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복조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배웠어.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중복조합 문제인지 판단하면 돼. 중복조합 문제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방정식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 보시면 돼요. 이 조건을 잘 보고. 괜찮지? 만약 방정식을 치환해서 이런 방정식을 치환할 수 있겠네. 자, 이 문제 봐봐. 사교의 참여 복숭아 합쳐서 5개를 샀다. 그럼 세 종류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다 합쳐서 5개를 산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경우에서는 3H5가 되고 3H5 값은 75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다 센 값이 결국 75랑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중복조합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자, 여기 첫 페이지에 거기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좀 더 복잡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이제 옆에 페이지 잠깐 옆에 페이지에 NHR이라는 단어 나왔지? NHR 단어에 NHR 단어에 N 더하기 R 더하기 마이너스 1CR이 되는데 그리고 마이너스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렇죠? 칸막이는 항상 더 하나 주어졌을 테니까 괜찮지? 자, 그래서 중복조합의 밑줄 좀 넘어갑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수는 NHR이다. 그리고
C로 바꾸게 된다면 둘이 더한 거에서 하나를 빼는 거 C, R 값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3H는 75가 되듯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한 장만 넘겨볼래? 한장 넘기면 거기 일곱 이그젠플 문제가 있잖아, 제일 밑에.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고민해볼게.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는다.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는다. 따라서 주머니를 여기를 X 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를 Y 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를 Z 주머니라고 바꾸게 되게 된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3, Z 합쳐서 총 7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는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거의 답은 3H7 될 것이다. 3H7 값이 되고 그 다음에 9C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둘이 더한 거 하나 뺀 것이 7이 되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푸는 것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생각해야 돼. 지금 중복 파트 문제니까 중복조합을 당연히 생각했지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서로 같은 종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이것을 방정식으로 바꿀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방정식 바꿔주는 모든 문제가 다 중복조합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중복조합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위에 보이지? 그 위에 이렇게 칸막이랑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거 나왔잖아. 방금 설명했던 그 칸막이 걸는 문제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 저기도 한번 보자. 거기 79페이지 보여? 79페이지에 1번과 2번 있잖아. 별표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 79페이지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잠깐 볼게. 문장 한번 읽어보자.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 주머니 3가지의 빈주머니에 생기지 않도록 담는다. 그리고 밑에는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3개의 주머니에 빈주머니 생기지 않게 담는다. 자, 2번을 잠깐 볼게. 자, 2번.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3개의 주머니에 넣는다. 이걸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주머니에 7개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서로 같은 종류의 3개의 주머니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X, Y, Z가 구별해야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방정식 취할 수 없어.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위에를 봐봐.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 3개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그러면 X 주머니, Y 주머니, Z 주머니 합쳐서 같은 종류 사탕이니까 구별 않고 총 7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얘는 바꿀 수가 있지만 얘는 바꿀 수가 없어. 얘는 서로 같은 종류의 주머니니까 X, Y, Z 주머니가 구별이 안 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푸는 방법을 또 다르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밑에 2번 한번 보자. 그럼 밑에 2번 어떻게 풀까 봤더니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3개 주머니에 넣는다. 그럼 이거 중복적 문제 아니잖아. 어떻게 풀지? 이거는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자, 7개야. 근데 빈주머니 생기지 않도록 했으니까 5개, 1개, 1개. 괜찮지? 1개, 5개, 1개가 의미가 있나? 없어, 그렇지? 같은 종류니까 5개, 1개, 1개나 1개, 5개, 1개 의미가 없어, 그렇지? 그냥 덩어리를 5개 덩어리, 1개 덩어리, 1개 덩어리 나눴을 뿐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1, 5, 1이 의미 없어, 그렇지? 카운팅하는 방법이야. 카운팅하는 방법은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대로 무조건 쓴다. 1, 5, 1로 쓰지 말라는 소리야. 5, 1, 1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4가 되겠지. 4, 2, 1 괜찮습니까? 4, 1, 2로 쓰지 말라는 소리야. 구분하지 않습니다. 덩어리를.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3, 3, 1 또 있나? 3, 2도 있겠네, 그치? 더 없죠? 이거보다 내려가면 밑에가 2가 되는데 그 2가 되면 반드시 그 앞에 숫자는 커지잖아. 2보다 2가 될 수 없어 이거 그렇지? 그래서 4가지다. 됐어?
그래서 같은 종류 사탕, 같은 종류의 하는 것은 우리가 세는 방법, 큰 거에서 작은 것에서 세서 하나씩 나열해볼 수밖에 없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러면 그 옆에 한 장 넘겨봐. 3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합에 대해서 분할에 대해서 알아야 푸는 문제거든. 그래서 분할 함수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할게. 조합 배우고 나서 3번만이야. 한 장 넘기면. 자, 개념 꼭 빨리 한번 문제 풀어봐. 연습.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1번 빠르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바꿀 수 있죠. 3명의 학생을 X, Y, Z가 놓는 거야. 쟤들 뭐 클론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학생들이 고민이 갈 테고 저 3명 학생에게 축구공 8개를 나눠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것은 3H8이야. 3H8 값은 계산도 할 수가 있겠지. 중복 조합 문제냐?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윤지 어디 갔어? 윤나 윤지 혹시 얘기 못 들었어? 그치. 정말부터 이게 8시 10분이라고 이해를? 연동의 시간표 8시 10분에 진짜 바꿔놓지. 자, 다 구했죠? 자, 그럼 2번 잠깐 보자. 3명 후보가 10명 우병장에 1명 후보에 각각 투표한대. 무기명 투표. 자, 무기명이 뭔지 알죠? 약간 내가 누구 투표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 선거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럼 기명 투표는 뭐냐면 기명 투표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를 찍겠다, 나는 누구를 찍겠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렇죠? 무기명하고 기명 투표 뽑는 방법 당연히 다르다는 사실 눈치챌 수 있을 거야. 자, 3명 후보 만약에 무기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기명 투표 즉 선거야. 후보는 몇 명이냐면 3명 후보가 있으니까 X 후보, 그 다음에 Y 후보, 그 다음에 Z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총 합쳐서 그 득표수가 10표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죠? 당연히 X는 0 이상이 될 수가 있고 Y도 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Z도 0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0, 5, 5 나왔다는 것은 X 후보는 한 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은 3H5번입니다. 괜찮지? 3H5를 쓰는 것은 이 10이라는 저 단어가 누가 누군지 몰라서 다 똑같은 표라고 봐서 문제를 풀었던 거지. 자, 그럼 이번엔 기명투표에 대해서 보자. 기명투표에서 이것을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라고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야. 안 되지, 그치? 이 10표, 예를 들어서 3, 4라는 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3에는 철수, 민수, 영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바꾸려면 이 10표가 다 똑같은 표가 됐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기명투표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밝힌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 10표가 다 똑같은 표가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따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해했을까? 자, 그럼 어떻게 풀까? 후보는 3명 후보가 있다. A, B, C라는 3명 후보가 있고 유권자는 10명의 유권자가 있는 거야. A, B, C, D 점점점에서 10번째는 무슨 뭐지? 아무튼 10번째가 있어. 자, 나는 선택을 할 거야.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그치? 몇 가지? 3가지.
얘는 세 가지. 그럼 얘는 3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이 값은 3의 10제곱. 우린 이것을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괜찮죠? 중복 조합. 무기명은 중복 조합이고 기명은 결국 중복 순열 문제가 된다는 거야. 푸는 방법 좀 다르니까 잘 표시해. 얘는 방정식에 치환할 수 있고 얘는 방정식에 치환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잘 명심하고 넘어가야 돼. 괜찮죠? 자, 다음 3번을 잠깐 보자. 3번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 전개식에서 서로당 항의개수를 구하시오 문제. 이게 왜 중복조합에서 나왔을까?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을 전개할 수는 없어. 그치? 그리고 서로당 항의개수를 구시려고 했을 때 이거는 어찌 풀까 잠깐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해봐. 얘를 전개한 식은 그것의 일반항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식이 나왔을 거야. A, B, C를 포함한 식이 나왔겠지. A의 몇 제곱, B의 몇 제곱, C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괜찮니? 맞아?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X, Y, Z 다 합쳐서 몇 제곱 나와야 돼? 5제곱 나오셔야 돼요. 그쵸? 그거 다 합쳐서 6제곱 나올 수는 없는 법이야. 최고가 없으니까. 그치? 따라서 우리 여기 있는 문제만 잘 본다면 x, y, z만 잘 본다면 이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다 합쳐서 5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또한 x는 0 이상이고 z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지. 그치? 맞아? 조건이 맞네. 방정식 조건 말이야. 그래서 이게 3H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 조합 자체는 간단한 개념이지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중복조합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확률 통계는 특히 유형 문제 풀이가 중요하거든. 아 이거 설명 들으면 알겠잖아. 그치? 근데 처음에 이런 생각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고 이 문제 보자마자 중복조합 문제를 생각할 수는 어렵단 말이야. 이제 한번 배우면 돼. 한번 배우면 나중에는 또 이걸 중복조합 문제 풀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유형 문제 조금씩 연습하시면 돼요. 자, 괜찮지? 나중에 연습 문제 줄 테니까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사실 설명은 다야. 더 설명해봤자 조금 머리만 복잡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핵심적인 내용은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지. 뭐야 이거? 그게 뭐지? 나 혹시 유미 나 혹시 통 시간 8시 10분부터 10시 10분이라고 써있어? 저 6시 30분. 유미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 문자 쓸 때 8시 10분이었다가 맞아요. 저요. 바뀌었어? 네 수정돼가지고 6시 반이라고. 그러구나. 참. 여섯 시 반부터였지. 다시 해볼 수 있나? 몰라. 바뀌었어? 네. 저게 방학 동안에만 저렇게 바뀌는 건 줄 알고 몰아봤더니 아니라고 고정이라고. 맞아. 그래서 보아도 그러더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보아도 원래 이쪽 반이었는데 걔도 8시 10분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땐 줄 알고서 영어 시간 잡았다고 해가지고 반이 옮겨졌어.
아, 그럼 학원에서 2번 갔나? 그러면? 문자가 2번 갔고요? 네. 첫 번째 알고 있었구나. 자, 일단 넘겨보자. 자, 예제 6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정식 문제 좀 풀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내용 자체는 간단하니까 중복점 문제 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센시에서 이제 상문제 같은 거 있잖아.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한다. 의미하는 정수라는 말 자체가 x가 0 이상의 정수야. 그치? 따라서 이 문제는 정말 쉽다. 그리고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 되고 여기에서 조건 중에 하나 중요한 조건이 x가 0 이상, y가 0 이상, z가 0 이상한 조건이 되는데 이게 1번 문제에 딱 맞춰서거든. 그래서 이것은 3h 10이 됐을 거야. 3h 10은 13에서 1을 빼니까 12c 12랑 똑같은 값이 되겠지. 밑을 한번 볼까? 밑에 2번을 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말이야. 그 값이 10을 맞춰봤는데 문제는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고 z가 1보다 크는 이런 문제가 돼. 그러면 이래도 그냥 3h10 아닐까? 이거 1보다 크면 좀 문제가 있거든? 왜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아까처럼 공이 이렇게 있어. 몇 개가 있고 칸막이 2개를 설치한다고 했었잖아. 그치? 칸막이 2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런 칸막이 같은 거 문제가 없어. 1, 2니까 다 1 이상이 되지. 그런데 만약에 칸막이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럼 문제가 돼. 여기 사이에는 0이 있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얘가 0인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 얘가 1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말투는 칸막이 사이에 무조건 하나의 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C로 바꿀 수가 없어. 그치? 이것을 그냥 배열했을 때. 그래서 이런 숫자가 0, 0, 0이 아니라 1, 1, 2, 3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한 문제야. 무슨 개념성일까? 치환.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치환이라는 개념이 하나 사용되게 될 거야. 어떤 개념 사용되냐면 이렇게. 하나, 자, x 프라임을 x 더하기 1로 바꿀게. 그리고 y 프라임을 y 더하기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z 프라임을 z 더하기 1로 바꿀 거야. 그러면 x 프라임 범위는 0보다 크겠지. x가 1보다 크겠으니까 x 프라임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 z 프라임 또한 다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지? 그러면 이 식이 바뀌게 되겠지. 이 식은 결국은 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1은 식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결국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7이 되겠지. 그지? 1 더하기 1 더하기 3 문제 중에 7이잖아. 그 범위는 0보다 다 이상이 되니까 딱 맞네. 그래서 이거의 답은 3h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 매번 이렇게 바꾸기 귀찮잖아. 그치? 그지? 자,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야.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바꿀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그치? 3을 넘겨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7이라는 답을 쓰게 된다. 즉, 요게 숫자가 뭐가 나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7이라는 개념 이용한다면 1, 1, 2 있어? 그럼 여기서 3 빼. 그럼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7이 되고 요거는 범위가 딱 0 이상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음수였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다음이 얼마지? 1이지. 그럼 1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가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자,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보자. 이해 가셨을까? 괜찮아요? 괜찮죠? 그 옆에 6-2번 풀어봐. 6-2번 풀고 그 다음 6-3번을 풀 거야. 근데 6-3번 계속 치고 그럼 이런 대표적인 문제는 나중 가면 다 풀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앞으로 6-3번처럼 항상 확통 문제 뭔가 조건을 추가해. 그 추가된 조건을 어떻게 처리해주는 데에서 배워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야. 일단 6-2번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뭐 실생활 문제 당연히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답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C10은 12C이랑 똑같지. 그 파일을 통해서. 다행히도 잘하고 있죠? 페이지 밑에 저거 하나씩 나눠준다고 했잖아. 그 말은 4명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0이 되는데 저도 하나씩은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고 z가 1보다 크고 w도 1보다 크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 바꿔야겠지. 6. 실은 파괴는 6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 0이선 될 테니까 상위치 6이 되겠다. 됐어? 정답하니까 1, 2선 되고요. 끝났지? 우리 문제 3. 신촉시 지우기. 지우개? 지우개 하나씩. 때려놨지? 이거는 12C, 15, 12C랑 그리고 생각하지. 만약에 12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이게 중에서 10개 뽑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도 돼. 10개를 뽑는 건데 여기 중에서 2개 뽑아서 갖다 버리면 돼. 나머지 10개만 가져가야지. 12C, 15는 사실 12 중에서 6개 경우는 똑같은 경우가 아니지. 이거는 12 곱하기 11 한 다음에 2 곱하기 나눠주면 되겠지. 개분할 줄 알지 이거? 이거 여기에 쓰면 같이 부정사 쓰는 거잖아. 맞아. 73은 뭐야? 맞아. 괜찮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있으면 바꾸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지? 자, 질문 있을까? 여기 2번? 잘했네. 36이 맞는데 혹시 96 계산하는 건가? 우리 목표는 우리는 이 방정식이 1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큰 게 필요하지, 그치? 이렇게 필요하지, 그치? 이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이거든. 그치? 이 방정식 0보다 크다는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이건 3x 7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는 간에 바꾸자. 이렇게 바꾸는 거 좀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0 이상이 되는 거잖아. 이 0 이상의 단어가 있어야 수중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1 이상이 있나? 이건 사이치 이렇게 되는 거겠지. 계산할 수 있죠? 자, 우리 3번 보자. 3번 실제로 조금 약간 헷갈리잖아? 그래서 3번을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 뭔가 조건을 추가해준단 말이지. 같은 종류의 사탕,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가만 한번 참아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눠주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 1개를 사탕을 받은 아이에게만 1개 이상씩 나눠준다. 그러면 사탕과 초콜릿을 4개씩 나눠주는 경우를 구하시면 돼요. 그냥 얘만 있으면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라고 해서 문제 풀면 되지, 그치? 물론 다 1 이상이니까 뭐 3 빼시고, 그치? 근데 그 다음 문장 같은 종류의 초콜릿 1개를 사탕에 가게 1개씩 나눠준다. 이 문제를 풀 때는 경우를 좀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간다.
A, B, C라는 세 명의 학생이 있어. 세 명의 학생이 있을 때 사탕을 세 명에게 한 개 이상씩 나눠준다고 했었어. 그럼 지금부터 사탕을 나눠줄게. 지금부터 사탕을 나눠주게 된다면 한 개 이상씩이니까 세 개, 한 개,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겠지. 괜찮죠? 세 개, 한 개, 한 개. 물론 한 개, 세 개,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세 개를 가질 수도 있을 거야. 그 경우가 몇 가지야? 일단 세 가지가 나온다, 그렇지? 이건 잘 알죠? 311, 131, 113이니까 괜찮지? 자, 거기에다가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자, 그러면 한 개 받은 사탕 초콜릿을 한 개를 받은 아이에게 한 개 이상씩 나눠준 거 있잖아, 5개를, 그렇지? 지금 초콜릿을 받는 인원이 누구야? 그러면 누가 받아 초콜릿을? B하고 C만 받지, 그렇지? 괜찮죠? 초콜릿 몇 개 나눠줄 건데? 5개. 그렇지? 근데 초콜릿을 한 개씩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B는 1보다 커나왔고 C도 1보다 커나왔던 거, 그렇지? 이 경우가 중복조항 문제구나. 그래서 3에다가 얘를 곱해준다. 그렇지 않나? B하고 C만 받는 거잖아. B하고 C 합쳐서 5개 초콜릿을 가질 테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지? 또? 이 경우는 이제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3이라고 바꿔서 BH 3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3의 1만 되지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뭐야? 2개, 1개 되겠지? 그러면 누구만 받니? 이거 배열해준 게 몇 가지야? 이것도 3가지지, 그치? 3가지. 그 다음에 누구만 받니? C만 5개 전부 받는 거지, 그치? 그게 한 가지잖아. 그렇죠? C만 5개 전부 받는 거 한 가지지, 그치? C는 5가 됐을 테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는 3가지. 이거는 계산해서 발전하시고 1번 또는 2번이잖아, 그치? 그래서 2가지 경우를 더해주시면 된다. 즉, 표를 작성해주는 방법에 관한 문제야. 실제로 너희들 문제가 뭐였냐면 누가 초콜릿을 받는지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를 작성하라고. 표 작성하고 확실하게 나눠주는 거야. 누가 초콜릿을 받는지. 괜찮아? 그렇지? 잘 정리해봐. 그럼 이제 앞으로 확정 문제 풀 때 이렇게 조건이 추가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줄지 감은 좀 잡아보자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확정이 좀 잘 어려운 것 같아. 잘 정리해보시고요. 다 했으면 넘겨서 예지 7번도 할 거야. 처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지언정 이해 못할 만한 건 아니지? 이해는 하고 넘어갑시다. 혹시 질문 있을까? 뭐야? 이거? 아, 이거는 괜찮지. 근데 여기는 잘 보니까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우리 누가 초콜릿 받아? C만 받지. C만 혼자 초콜릿 5개 받는 거야. 그 경우가 한 가지잖아. 여기의 경우가 3가지잖아. 얘가 구한 것 같아서 3을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EH3 이거 계산 거지? EH3 어떻게 계산해? 4C 계산자야지. 둘 더해서 하나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4지 4, 3, 12 맞아? 4, 3, 12에다가 3을 더해주니까 이거 바꾸자. 혹시 지나갔을까? 이게 넣어놨어? 이렇게 얘기지. 이거 곱하기야 분배하고 비행은 C를 나눠줘야 되니까 3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래서 10에서 여기는 얘만 초콜릿 다 받았지? 얘가 초콜릿 다 빼가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곱하기 1까지 11을 한 번 더하니까 15가 되니까. 자,
16번 있다. 괜찮죠? 자, 넘겨서 예제 7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예제 7번.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w제곱? 의미한, w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만약에 w만 이렇게 없게 된다면 그냥 3h8이라고 변화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w 때문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얘는 도대체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봤더니 이 문제가 되는 애가 있어. w제곱 있으면 안 되거든? 이게 w제곱이든 뭐 2w든 3w든 개수는 무조건 다 1이 됐어야 돼. 그치? 아까 방식 만족하려면 그러면 이 w제곱 어떻게 처리해가 봤더니 그냥 경우에서 나눠주면 돼. 첫 번째 w가 0이라면 w가 0이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아니라 8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x는 0 이상,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이면 조건을 딱 만족하죠? 이게 3h8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w가 1이라면 1이잖아, 그치?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 되는 거? 1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3h7이 되겠네. 괜찮죠? w가 2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다? 4죠? 그쵸? 2는 4니까 그치? 4 넘겨주면 그럼 이거는 3h4가 되는 건데 언제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쵸? w가 3이 될 수는 없어요. 그치? 8이니까 그래서 얘랑 어떻게 할까? 알겠죠? 그래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문제가 있는 애가 있잖아. 이게 W든 2W든 3W든 마찬가지야. 문제가 된 애는 그 문자를 0, 1, 2, 3 하나씩 대입해보고 남은 문자가 그럼 방정식에 나오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가 살아? 어려운 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풀어보시고 그러면 7-3번 갑시다. 자, 이거 정리 마저 정리까지 해. 정리하고 다 정리됐으면 그 옆에 7-3번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 수 있을 만한 거는 집에서 숙제 좀 주석할 테니까 이거 잘 보고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다 했으면 7-3번도 문제 펴볼게요. 윤지는 다음 시간부터 오려나? 강의를 오려나? 아니 근데 다 똑같이 문자 봤을 텐데 왜 윤지만 그러냐고. 아 윤지 왔어? 마침 이해가 좀 됐어. 혹시나 해서 그 카톡으로 그 시간표 보내지 마. 근데 학원에서 문자 2번 간다고 그랬어. 그냥 엄마한테 엄마한테 간 게 그거였어? 아니 그거 쌤이 뽑아서 앞에 두라고 해가지고 문제 줬어요. 아 거기를 그걸 붙여놨어? 네. 아 미안해. 아 그럼 내 잘못이다. 그래서 그 카톡에 그것도 떼서 버려. 알았지? 떼서 버리고 선생님이 그거 한준 거 그걸로 해줘. 민지 보고 뭐 아 미안해. 내가 멍청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빠른 사과할게. 아니 나한테 그걸 아 미안해. 아 알지? 내 마음 알지? 이게 왜 꺼냈어? 그래. 자 아무튼 시간 이제 알아줘. 단톡방에도 거기도 올려놨어. 초대할게 알지? 그래서 일단 첫 시간 못 들은 강의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7-3번 문제 한번 봤죠, 그쵸? 그래서 방법 알았지?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의미한 정수 x, y, z, u가 계속 나왔어. 얘만 없었으면 4인칭인데, 그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건이 하나 추가된단 말이지.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다 문제를 말했잖아. 이것도 사실 이렇게 좀 멀리 생각하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돼. 얘들 문제 있는 애들이지, 그치? 그 문제 있는 애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W제곱처럼 문제 있는 애들 0, 1, 2, 3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될 텐데 둘이 다르다 문자.
우리 경우의 수 파트에서 다르다는 문장 찾기가 좀 힘들거든? 근데 같은 거 찾는 건 정말 쉽잖아, 그치? 따라서 이것의 핵심적인 개념은 전체의 경우에서 빼기 x랑 u랑 같은 경우를 빼게 될 거야. 야, 전체에서 x랑 u랑 같은 경우 빼면 이것은 다른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이 전체의 경우 의미가 뭐냐면 바로 4H6을 의미하겠지, 그치? 괜찮죠? 4H6을 의미했을 거야.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여기 문장을 풀 때 나오는 거야. 얘네들 문제가 있잖아. 그치? 가축 움직인 애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첫 번째 x랑 u가 0일 때 x랑 u가 0이라면 남은 문자 y 더하기 z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지, 그치? 범위는 둘 다 0 이상이니까 이것은 2h 6이 되겠다. 그 다음 뭐 해야 되는지 알지, 그치? 2번 x랑 u가 뭐일 때? 1일 때. 그러면 y 더하기 z는 뭐가 될까? 4가 되겠지. 그리고 이것은 2h4가 됐을 거야. 자, 그래서 중복 조합에서 문제가 되는 문자들이 있으면 그것은 싹 다 0일 때, 1일 때, 2일 때 나와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거의 있겠지, 그치? 점점점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너는 여기까지는 들어봐. 문자 두 개 있지? 0 이상이야. 둘 다 이제 y가 0 이상, z가 0 이상 이렇게 됐으면 이건 2 두 개, h6이라는 단어. 나머지 빨리 풀어. 제 설명한 거야. h6이라는 단어 쓸 거거든.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은 여기 C로 바꿀 텐데 둘이 더하면 얼마지? 8이잖아. 거기서 하나를 빼. 7, C, 6이랑 똑같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2H4가 나왔으면 이거는 몇 C 몇일까? 5C랑 똑같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거 강의 보시면 돼요.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 그럼 여기도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하시고, 다음 X랑 U가 2일 때, X랑 U가 3일 때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가 있겠지. 전체 교에서 이 네 가지 경우를 빼시오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X랑 U랑 다를 때가 나겠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 다를 때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것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1, 2가 될 수 있고 2, 3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 하지만 같을 때는 달라. 그래서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빼겠다는 경우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걸 잘해서 답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5 x 요가 2일 때는 이제 y 더하기 z가 2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안 되지 않나요? x랑 u랑 3이 됐을 때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뭐 2h 0이에요. 그렇지. 2h 0은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는 1C 0이 되지, 그치? 자, 물어보자. 1C 0 얼마야? 1이지. 0 아니에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0까지 없어요. 얘들아, 한 개에서 0개 뽑는 거잖아, 그치?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액션 중에 하나야. 그래서 1C 0은 1이 된다. 0이 아닙니다. 3C 0도 0이고 4C 0도 0이에요.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액션이 되는 거야. 한 가지 경우가 된다. 그래서 답이 하나씩이 나와서 NAS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계산하시면 돼요. 우린 EH가 되죠. 끝났지? 끝났어?
안 사면은 넘겨봐. 그 옆에 1번, 2번은 연습 문제예요. 금방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죠. 자, 다른 학생은 이제 8번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더 설명 안 할게, 그치? 1, 2, 3보다 크네, 그치? 그래,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한 번만 보자. 자, 왠지도 잘 보시면 돼요. 이거 바꾸는 거죠, 그쵸?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바꿀 거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왜 4야? 이거 4가 나오게 된 배경이 원래 10이 있었잖아, 그치? 10이 있었는데 여기에 1하고 2하고 3하고 더한 값을 넘겨주라고 했지, 그치? 다 더하면 그 값이 6이잖아? 그럼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치? 괜찮죠? 그래서 바꿔주면 여기가 이제 4가 되니까 이래야지만 x 프라임 0보다 크고 y 프라임 0보다 크고 z 프라임도 0보다 크다고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조합에서 요 0보다 큰 함정이 제일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러려고 6을 빼신 거예요. 다 더한 값을 넘겨준다는 의미. 오케이? 이게 마이너스 하나도 마찬가지겠죠, 맞죠? 마이너스 하나도 다 더한 값을 넘겨주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거. 그래서 8-1번에 1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3번을 봅시다. 8-1번에 1번과 3번 문제 써볼게요. 1번, 3번. 맞아, 그렇지? 1번과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빼기가도 마찬가지야. 다 더해서 넘겨준다. 오히려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들어왔으면 하나, 둘, 세 개 글자, 네 글자, 이게 다음 H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문장 구분해서 3, H, 4 이렇게 씁니다. 3H, 4를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외관진 찾으시는 방향 보세요.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H, 10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0이 찍지? 그러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또 찍으니까 3H, 10이 그래서 8-1번째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빠르게 계산하시면 될 테고, 잘 보시고 8-3번도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자 8-3번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오도록 하세요.